기준으로 오른쪽, 위쪽,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이해됩니까? 그런데 우리 방법이 동경이 있으면 어떻게 읽는 거야? 이 거리와 이 각으로 읽는 거라고. 이게 완전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읽는 방법이 다르니까. 특히 단위원 위에 있는 것은 거리감을 일로 쥐어준 거지. 그러면 요것이 여기까지 가지 않고 그 중에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동경이라 해서 연장을 시킨 거고요. 여기까지만 가는 이 위치에 대한 생각을 이 거리는 1로 지정을 하니까 요 각만 이제 필요하더라. 요 각만 필요해. 시초선에서. 됐어요? 그러면 요 동경의 위치와 요 각의 관계적인 생각을 계속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제 뭐 문제를 안 풀어주니까 너희들이 좀 뭐 못 푸는 친구들이 많아. 너희들이 잘못 푼 친구들 때문에 내가 풀어주는 거야. 사인 플러스 코사인 4분의 1입니다. 사인 플러스 코사인 4분의 1이에요. 선생님이 어제 얘기할 때 뭔 생각부터 하라? 부호적인 생각부터 하라고 했어요. 부호적인 생각.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는 얘가 양수고. 왜? 오답 다 했어? 응, 가도 돼요. 합이 양수니까 일단 적어도 하나는 양수가 되겠죠. 확실치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양수란 소리야. 알겠어요? 둘 다 음수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값은 양수 쪽이 더 크고요. 요 생각을 하고 만약 조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몇 사분면이라고. 그러지? 나올 수 없는 게 몇 사분면입니까? 나올 수 없는 게 3, 4분면은 나올 수 없겠지. 그러겠지? 그리고 또 나올 수 없는 게 절대값이 누가 더 커야 돼? 양수 쪽이 더 커야 되겠죠. 요건 난이도가 좀 높은 거야. 좀 높은 거야. 이건 난이도 높다고 했어. 사인하고 코사인은 사인은 무슨 좌표? Y좌표.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무슨 좌표? X좌표. 합이 4분의 1보다는 더 합이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합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합이 4분의 1이라는 것은 얘를 y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입니까? 이 정도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요 정도 되겠죠. 비율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 된다 이거지. 이 실제 답은 어디하고 어디밖에 없냐면 여기하고 여기겠다 이런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요거 난이도 좀 높다고 했습니다. 요 생각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야. 일단은 부호적인 생각을 좀 해봐라고 내가 알려준 거야. 자, 그래서 사분면이 주어졌을 때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열려있다 이거지. 생각이 열려있다.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첫 번째를 구하려면 얘를 제곱을 하죠. 이제는 이제 생략을 해서 이렇게 쓸 겁니다. 생략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 지금은 좀 생략해도 돼. 어떨 때만 생략하는 거냐면 보통은 세타가 같을 때. 각이 다르면 절대 생략하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이게 수원 일부 파트. 수원의 한 3분의 2 정도는 생략을 할 수 있어. 앞으로 이렇게 약식을 표현할 거고 다음 미적 들어가면 절대 다릅니다. 이거는 미적 들어가면 절대 생략하면 안 돼요. 각이 같았을 때만 생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코가 어떻게 됩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이거 확실해졌네. 곱이 16분의 1. 그럼 얼마입니까? 16분의 32분의 건가요? 32분의 얼마죠? 15인가요? 사코가 곱이 마이너스 30분의 5라는 것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됐다 이 말이겠죠. 그러지? 같은 각을 가지고 사인 코사인을 했을 때 4분의 1이 되는 수는 여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선생님 단위원에 그렸던 위치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왜냐면 얘는 양수, 음수, 양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다음. 쌤이 어제 이거 잠깐 언급을 했는데 기억하냐? 이거 뭐였지? 뭐였습니까? 사코의 역수라고 했어요. 사코의 역수라고 했어요. 얘하고 얘는 역수야. 쌤 보여줬어. 그러지? 얘를 쓰면 사코 해서 사코분의 1 하니까 이건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쌤 말을 해준 이유는 뭐냐면 이걸 알려주고 이걸 구하라면 잘 풀어. 근데 이걸 알려주고 이걸 풀려면 잘 못 푸니까 둘이 같다고 기억을 해놓는 게 좋다 이거지. 됐습니까? 다음 3번은 얘가 나오면 우리는 지금 뭐가 주어졌어? 합하고 곱이 주어졌잖아. 그럼 곱셈공식 변형입니다. 자, 여기서 잘못된 생각, 얘는 루트 이렇게 풀면 틀립니다. 얼마냐? 4분의 1, 4분의 1, 16분의 15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풀면 틀리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왜 이게 틀리냐면 얘가 뿔마입니다. 뿔마야.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생각할 때 부호적인 생각을 하라는 이유는 뿔마 중에 하나를 잡을 수 있으면 잡고 못 잡으면 뿔마가 맞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뭐 좀 이따가는 생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8분의 1, 8분의 7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코는 마이너스 코는 루트 뿔마 루트 8분의 7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뿔마로 먼저 와야 돼. 뿔마 중에 이 중에서 조건에서 잡을 수 있으면 하나가 제거될 수도 있다. 알겠어요? 너희들이 이 문제의 답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뿔마일 수도 있어. 근데 그 중에 플러스를 쓰면 확률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어요. 보통 플러스를 주기 위해서 많이 내긴 합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뭐 그걸 갖고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이너스 1 조건도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1 조건도 있을 거 아니야. 사코가 마이너스일 수가 있어. 그러지? 사코가 마이너스 있으려면 어떻게 되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라면 얘가 음수 얘가 양수. 그러면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는 몇 삽이면 코사인이 양수입니다. 그러지? 얘가 그래서 이렇게 4,4분면이나 나오면 이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아주 적어집니다. 확률상. 우리는 플러스를 더 많이 쓰고 뿔마 쓴 사람도 있고 마이너스를 쓴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됐어요? 이게 4,4분면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걸 작성하고 갔었어야 돼. 4,4분면이라고 하면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은 플러스 이렇게 작성하고 가야 돼. 그러면 얘는 그러면 무조건 마이너스밖에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가야 오류를 잡을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겠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문제 잘못 내면 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4분의 5라고 해봅시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4분의 5야. 4분의 5가 될 수가 있어? 있어 없어? 일단 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지. 코사인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물론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원 수준에서는 잘은 모르잖아. 잘은 모르는데 여튼간에 1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 넘어갈 수 없는데 4분의 5라는 것은 둘 다 양수였다는 생각은 하고 가는 게 맞잖아. 그러잖아. 둘 다 양수였다는 생각을 하고 가는 게 맞다고요. 이해됩니까?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가끔 한 번씩 나와. 생각을 하고 가자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삼각함수 쪽에서 사인 코사인의 부호적인 생각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뭘 생각해야 돼? 사분면적인 생각을 해라. 그 단위원 그려가지고 이게 하나의 해석하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타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같다. 무슨 말일까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같다. 단위원을 그려놨으면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돼? y좌표와 x좌표가 같다 이 말이잖아. y좌표와 x좌표가 같다는 것은 y는 x죠. 다시 말해서 여기와 여기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각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범위가 주어졌겠지. 일반각으로 하면 아주 많으니까 여기 아니고 여기 또는 여기겠죠.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플러스 2인 파이 이렇게 쓰고 일반각으로 쓰면 이해 됩니까 지금? 됐어요 지금? 적어도 식이 심플하게 나온 애들은 바로 가야 돼. 사인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오고 있으면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요거야 요게. 알았어요? 조금 어려운 거 가볼까? 사인 알파와 사인 이렇게 합시다. 너무 어려워하면 힘드니까 그래 좀 조금만 낮출게요.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가 같대요.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가 같답니다. 알파와 베타는 같다 다르다는 말이 없잖아. 그러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러지? 알파와 베타가 같으면 당연한 거지. 그러지? 그런데 일반각으로 보면 같다고 하면 안 되겠지. 일반각으로 보면 아니 둘이 같다 해도 두 동경이 지금 일치하는 상황이라고. 두 동경이 일치한다고 하면 알파 베타 같다가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어제 했잖아 2n파이라고 동경이 일치. 이런 이론이 기본적인 개념이 너희들 문제 풀 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라고. 자 출발은 이게 아닙니다 실은. 그 전에 해석부터 하고 갔다고 하는 거지. 갔다부터 출발하면 하나밖에 못 찾은 거야. 뭐 더 없을 수도 있긴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인이 같다는 뜻은 뭐야? y좌표가 같다 이 소리야. y좌표가 같다.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가 여기 어떨 수도 있냐면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이게 일치할 수도 있고 여기 또는 여기 일치할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이게 일치한다는 내용은 첫 번째 했어. 당연히 이건 나오면 일치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반각진 생각을 해달라 이 소리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된다고? y축 대칭이니까 어떻게 써? 알파 플러스 베타가 대칭이면 합으로 가라겠죠. 2n파이 플러스 파이로 가라겠지. 그럼 일반적인 해를 구할 수 있다. 난이도가 꽤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게 문제 속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알았어요? 단위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아주 쉽게 풀어지는 게 많아요. 알겠어요? 됐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 뭐 비슷한 건데 그래프하고 원래 그래프를 먼저 하고 하긴 하는 건데 단위원을 풀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사인 x가 2분의 1보다 커요. 사인 x가 2분의 1보다 커요. 다시 말해서 y좌표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 말이잖아. y좌표는 여기야. 2분의 1은 여기야. 얘보다 크다고요. 얘보다 큰 단위원이 있는 각들 이런 소리야. 그럼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여기를 말하고 있다 이거죠. 경계값은 어디입니까? 읽는 법이 다릅니다. 얘를 읽는 법이 달라.
우린 단위원 있는 점은 무조건 어떻게 읽어? 시초선에서 돌아간 각으로 읽습니다. 여기 초록색 얘들을 그냥 2점, 2점, 1점 읽는 게 아니라 돌아간 각이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됐다 이 말이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됐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 지금? 저들 그랬으면 30도에 6분의 파이, 마지막은 6분의 5파이. 경계값은 빠졌다. 이렇게 답을 마무리하면 되겠죠. 물론 여기에 이제 전제 조건이 범위가 주어졌을 때만 답을 쓸 거고. 답이 뭐 일반각으로 쓴다고 하면 x는 2n 파이 플러스 얼마입니까? 6분의 파이부터 x는 2n 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 이렇게 답을 쓸 거고,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면 되고, 둥호감 빠졌네요. 됐어요? 뭔지 알겠어요? 자, 얘보다 약간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일단 이제는 한 바퀴만 얘기하겠습니다. 한 바퀴만 얘기할게요. 주의사항. 주의사항은 0부터 x가 2파이가 있고 0부터 x가 2파이가 있습니다. 이건 주의를 해야 됩니다. 0부터 2파이까지 등호가 없어야 현세야 한 바퀴고요. 2파이가 준 이유는 그 2파이까지 고민을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거지. 그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간 거야. 얘가 한 바퀴야 정확하게. 얘는 한 바퀴하고 점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걸리면 답이 달라진다 이 말이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꼭 읽어야 돼. 알았어요? 등호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자, 한 바퀴만 할게요. 일단은 sin x가 2분의 1보다 작다 라고 하면 아까쯤에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답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엄밀히 항상 시작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시초선에서 시작한다고요. 얘는 경계 라인만 그어놓은 거야. 항상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시초선에서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2분의 1보다 작은 y좌표만 보는 거 작은 부분이지. 맞죠?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작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크다. 아니야. 여기까지 아니고 여기서부터 기다. 그래서 어디서 끝나? 여기서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됐어요? 항상 시작점이 있어야 돼. 우리가 실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해서 무한대로 간다. 무조건 시작을.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될 때는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을. 여튼간 항상 시작선에서 시작해야지 이 문제가 오류가 없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시작점에서 걸렸어. 0부터 걸렸어. 등호는 있었고요. 등호는 있었고 x가 6분의 파이는 등호 빠졌고, 다시 시작점은 다시 6분의 5파이부터 마지막까지 걸렸다.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겠죠. 보입니까? 이게 단위원하고 이것이 연결이 돼야 돼. 단위원하고 이거랑 연결돼야 돼. 조금 이따 그래프하면 단위원식 하고 단위원하고 그래프하고 이게 연결이 다 돼야 됩니다. 범위하고. 알겠죠? 됐습니까? 다음은 그래프 설명 좀 할게요. 잠깐 주기함수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한테 주기함수라고 하면 이런 거네요. fx랑 fx 플러스 p랑 같을 때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용어상은 주기함수란 용어는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 쓰는 말이야. 대화를 하기 위해 쓰는 말이지 약속된 용어는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야. 알겠어요? 혹시라도 주기라는 말을 쓰려면 가장 작은 양수 p 이런 말을 써야 돼요. 주기함수란 단어를 쓰려면 가장 작은 양수 p를 말을 써야 돼요.
그랬을 때 주기가 P인 주기 함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얘는 그냥 보기 위한 거야. 똑같이 생겼다 봅시다. 여가 0이야. 여가 0이면 P가 도대체 어디냐? 그러면 fx는 fx 플러스 p 맞는 말입니까? P가 0이면? fx와 fx 플러스 p가 똑같냐고. 여가 0이고 여가 p이면 지금 생략된 거야. 이렇게 가잖아. 하나 둘 세 칸 하나 둘 세 칸이 가겠지. 그럼 이 식은 맞는 말이야. 하지만 주기를 p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지. 어디일 때만 주기를 p라고 하면 여기일 때만 우리는 주기를 p라고 말합니다.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식이 나오면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주기를 p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주기가 p는 아니야. 그래서 주기함수라는 용어는 쓰질 않고, 혹시 주기라는 용어를 쓰려면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주기함수의 주기가 나온다 이거죠.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를 질문할 때는 가장 작은 자연수로, 가장 작은 양수로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가장 작은 양수로 작성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주기가 p라는 소리는 아니고 p까지 가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주기가 p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 식이 나오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 전에 주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여튼간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주기가 p라고 하면 그건 가장 작은 이 값을 말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러면 fx하고 fx 플러스 p가 똑같다는 것은 fx np도 똑같다는 소린가요? 요런 조건에서 이렇게 넘어간다 이 말이야. fx가 fxp이면 fx는 fx 플러스 np, n은 정수에, n은 정수에, 뭔 말인지 알겠죠? 주기가 파이면 2파이 가면 똑같은 결과, 3파이 가도 똑같은 결과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러한 식이 등장하면 우리가 첫 번째 해볼 생각은, 항상 x라는 것은 이미 x인데 이미 x라면 우리가 좀 불편하죠? 그렇지? 가장 쉬운 값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쉬운 값은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값은 1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로 0이 많기 때문에 0을 쓴 거야. F0하고 FP가 같습니다. 하나만 더 적으면 FEP도 같아요.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식을 딱 봤을 때 주기가 뭐냐 물어보면 뭘 집어넣은 거야? 0을 집어넣어본다 이거지. 0을 집어넣고 나온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P를 넣어본다 이거지. P를 넣어보고 그 F0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끔 하면 되겠죠. 주기를 알아보라고 하면. 됐습니까? 자, 주기함수의 표현은 요 표현입니다. x, fx, fx야. 됐어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있는 것은 우함수, 기함수 형태였어요. 선대칭, 점대칭은 여기가 마이너스야. 여기가 x, 여기가 x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그럴 때는 주기함수 꼴이니 식의 표현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알았지? 주기를 어떻게 알았지? 요놈에서 요놈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빼면 되네. 빼면 되는데 뭘로 만들어야 돼? 양수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혹시라도 음수가 나오면 절대값 붙이면 됩니다. 그렇지? 두 개에서 빼면 얘는 A 플러스 B가 되겠죠. 얘는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현재 우리가 주기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이렇게 나누자 이거죠. 자, 그래서 사인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렸냐 보면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단위원 위에 있는 시초선을 각을 돌릴 거야. 각을 돌리면서 누구만 볼 거야? 뭐만 볼 거야? 만나는 단위원과 만나는 점의 y좌표만 볼 거야. 다른 거 보면 안 돼. 뭐하고 뭐만 보냐면 정확하게 뭐하고 뭐가 볼 거냐면 이 각하고 요놈의 y좌표를 볼 거야. 두 가지만 봐. 나머지 보면 헷갈려. 이 돌아가는 각을 x축 같은 가로축에다 깐 겁니다. 이 돌아가는 각을 x축이 깔았어. 말이 돼? 표현할 수는 있겠지. 단위가 다를 뿐이고 그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라디안을 작성을 한 거야. 우리가 쓰는 수하고 라디안은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그러면 이 각을 오른쪽으로 깔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y좌표는 그대로 썼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각을 돌려가면서 0일 때는 y좌표 0이야. 쭉쭉쭉쭉쭉 계속 커지고 있어. 커지고 있지. 빨리 커져 작게 커져. 여가 빨리 커져 똑같은 각일 때는 여기서 빨리 커진다고 해. 상대적으로 해. 얘는 빨리 커지다가 이제 천천히 커지고 얼마가 됐어? 1이 됐습니다. 그리면서 제 다시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얼마가 됐어? 0이 됐고 마이너스 1이 됐고 다시 0이 된 거야. 한 바퀴 동동안. 이렇게 해서 사인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래서 사인 그래프가 나왔어요. 나오게 된 게 그래서 단위원적인 생각과 그래프적인 생각은 실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둘 중에 어떤 거 풀이해도 관계는 없어. 장단점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둘 다 풀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가 단위원, 어떤 문제는 그래프로 펴는 게 낫냐 이런 생각은 할 필요성이 있다. 지훈아 정신 차리고. 됐어요?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주의사항만 생각해보자. 자, 여기서 2파이가 1이었어. 0이었어. 주의사항은 여가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는 파이가 3.14니까 1.5보다 약간 크다. 이 정도 생각하면 돼. 1.5 정도 생각하면 돼. 그냥 1.5고 여기가 1이야. 비율이 여가 1.5 정도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럼 얘는 대충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러지? 근데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때 항상 이렇게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찍찍찍 그리잖아요. 찍찍 그리는데 그렇다는 말은 비율이 전혀 맞지 않다 이거야.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비율이 맞지 않으니까 계산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여기서 직선을 그렸단 말이야. 우리가 y는 x 같은 걸 그렸어. 한데 이거는 기울기가 1인가 아니라고 해. 비율이 안 맞으니까. 사인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비율이 안 맞으면 다른 애들도 비율이 안 맞게 그려지는 거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왜냐면 얘가 틀이 완전 달라졌잖아. 가로 세로 비율이 안 맞아. 그럼 당연히 직선을 그렸으면 그것도 비율이 안 맞겠지. 엄마 이해됩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릴 수는 있다. 하지만 가로 세로의 비율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인정하면 돼요. 요거는 인정. 하지만 그래프 그릴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약간 우리가 포물선이나 원처럼 그려야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요렇게 넘어가는 건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푼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그래프에서 지금 중요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딱 보면 가장 먼저 선생님을 보는 점은 항상 뭐야? 뭘 본다 했으면
포인트 본다겠지? 함수니까 지금 순서대로 온 겁니다. 정의역, 치역. 치역과 연관된 폭. 하지만 우리는 포인트, 정의역은 실수원체,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폭은 중요합니다. 폭은 치역, 뿔마 1 관계니까 폭은 2. 알았어요? 이 폭은 중요합니다. 식에서 바로 보이게 되겠고, 포인트는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0,0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인의 포인트는 0,0, 0,0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이 부분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그래프가 나오면 첫 번째 해야 될 작업, 그래프를 보면서 중간 라인을 잡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요게 제일 중요한 보조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인, 코사인 나오면 요 라인을 그어. 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요 라인을 먼저 그어. 요 라인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만나는 이 부분, 올라가서 만나는 이 부분이 원점입니다. 포인트야. 물론 식이 위아래가 뒤집혀질 수가 있겠지. 전체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뒤집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치가 달라질 수는 있다. 알겠어요? 최고차원 계수는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양수만 생각하고 우리는 문제 푸는 거야. 일단 이렇게 올라가는 이 위치를 찾는 게 원점입니다. 원점이면서 포인트야. 알겠어요? 폭은 보일 거니까 그 절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차원 계수다 이 말이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좀 이따 풀 거야. 하나 풀어볼까? 죽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아직. 얘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이 선이 그려져야 된다고요. 맞죠? 이 선 그려졌고 어딜 찾아? 포인트 찾아야 돼.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사인이죠. 요런 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라면 누굴 찾아야 A가 양수라는 상 찾아야 돼. 그럼 얘가 포인트야. 문제에 따라서 이거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면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주기로 움직여야 됩니다. 주기로 움직여야 돼. 한 점 찾고 주기로 한 칸 뒤에 한 칸 앞에 두 칸 앞에 이렇게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아. 보통은 이 점이 대부분 나오는데 좀 어려우면 한 칸 정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갈 수는 있다. 이 점 찾고 한 주기 후냐 한 주기 전이냐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웬만하면 여기일 건데 알았어요? 그러면 원래 여기가 원점이었다 이 말은 원점이 지금 8분의 3 파이로 왔다. 컴마 0으로 왔다는 소리지 평행 이동이 그렇게 됐을 거다 이 말이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폭이 얼마야? 4니까 요값 2지. 이 2가 최고차원 계수다 이 말이겠고, 이 B가 의미하는 게 B가 뭐야? 주기를 따지고 있습니다. B 여기서 주기는 B분의 2파입니다. X의 계수에 엄밀히 따지면 절대값이 맞고요. 정확히 따지면. 네, 여기도 B가 양수. 어려운 문제는 음수. 얘도 음수. 얘 범위 이상한 데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일단 양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주기가 어디야? 주기는 어떻게 찾냐면 X축과 평행한 선 어느 선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선이든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핵심이 되는 선, 가운데 선, 위, 아래 선, 요게 1번적인 생각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현재 만나는 점이 지금 여기하고 여기밖에 안 보이네. 가운데 선인데, 근데 우린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두 칸이 되겠다 이 말이지. 8분의 4 파이가 되겠네요. 얘가 얼마가 된다? 파이가 된다 이거네요. 그래서 B는 2가 된다. 식을 적어보면 Y는 폭이 4였기 때문에 최고차원 계수는 2, 주기가 주기 때문에 2라는 수가 나왔고, 평행이동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8분의 3파이만큼 했다. 확인 안 했네. C 확인해야겠지. 요거 골보면 4분의 3파이 범위 안으로 들어갔네요. 이렇게 식을 적는다 이거지. 그 그래프를 보면서 바로 식을 찾을 수 있다. 함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식을 쓸 수가 있어야 돼. 뭐 이 정도 알면 되겠고, 다음은 뭔 내용을 할 거냐면
주기 함수이고 대칭성이 있는 거죠. 뭐 주기는 현재 2파이니까 주기는 2파이니까 주기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냐 하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이 점 이게 주기인 경우가 있고 이게 주기인 경우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짧은 게 주기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볼 거야. 옮기면서 이때 아니네요. 이때 아니야. 이때네요. 이때와 이때만 그 바로 이웃하는 점 사이의 관계가 주기고요. 그 외에는 이웃하는 점이 아니라 한 칸 건너뛰고 주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교점의 개수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 주기에 교점이 2개냐, 교점이 하나냐. 알겠어요? 됐어요? 한 주기에 교점이 무조건 2개인데 이쪽만 하나입니다. 이쪽만 하나야. 교점에 대한 생각. 알겠어요? 근데 가운데 여기 범위가 아까 얘기했죠. 여점하고 요점이 들어가면 요거는 교점이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소리야. 한 주기만 보면 요거 빠졌으면 2개인데 여기가 들어가면 3개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0부터 2파이까지는 1개, 2개, 3개도 나올 수는 있다. 알겠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많이 갖고 놀아야 된다 이 말이고. 자, 대칭성에 대한 것은 2가지. 대칭성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함가함수 문제에서 대칭성. 뭐가 있습니까? 일단 선대칭이 있습니다. 선대칭은 어디 있습니까? 선대칭 보여야 돼. 딱 보면 보이죠? 여기 보이죠? 선대칭이 얼마야?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래 되네. 그러면 선대칭이 얼마야?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는 점대칭이 있습니다. 점대칭은 이 점 맞나요? n파이, 0 이렇게 되겠죠. 위치는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선대칭과 점대칭을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 선대칭은 저번에 뭐 하면서도 했어? 저번 시간에 단위원 하면서도 했어요? 단위원 하면서 했어? 이렇게 선대칭이잖아요. 선대칭이면 요놈의 좌표와 요놈의 좌표는 가운데 2배다 이 말이야. 요놈의 좌표와 요놈의 좌표는 가운데 2배다 이 말이야. 됐어요? 좀 더 가볼게요. 이거를 여기까지 가볼게요. 그러면 요점하고 요점은 가운데 2배다. 요점하고 요점은 가운데 2배다. 이렇게 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요거랑 요거는 여기에 선대칭이네. 그럼 요거 값이 몇 배다? 4배다 라고 쓸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쓸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쓸 수도 있겠네. 보인 만큼 쓰면 돼요. 사실 이 개수가 더 많이 늘어나면 가운데 선을 계속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지는 않은데 생각이 힘들 수도 있어. 이해 됩니까? 주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요 점이 얼마입니까? 이제 첫 번째는 2분의 파인가요? 두 번째는 얼마입니까? 여기 얘는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네. 오케이. 그 다음은 4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네.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을 구하려면 요 놈을 더해가지고 2배를 하면 되겠죠. 됐어요? 상가함수를 해서 모든 근의 합이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와요. 됐어요? 자, 이보다 약간 더 난이도가 있는 게 뭐냐면 점대칭입니다. 점대칭. 선대칭은 너희들이 잘 보여. 단지 연산의 방법론. 우리가 선대칭은 잘 보여.
보이는데 이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거는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를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빠를 것이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주기적으로 쓰는 게 빠를 것이냐 대칭적으로 쓰는 게 빠를 것이냐. 자, 점대칭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점대칭입니다. 점대칭이면 이 점과 이 점이 점대칭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이 점하고 이 점이 점대칭이야. 두 개의 합하면 뭐가 돼? y 값을 합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0이 되겠지. 그러면 요놈의 y좌표와 요놈의 y좌표 부호가 반대가 되겠네요. 됐어요? 각적인 생각을 생각하면 요거리하고 요거리하고 요거리가 똑같겠죠. 그럼 요거의 합은 가운데 2배가 되겠고, 하지만 y좌표는 뿔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주기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까?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알파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가 되겠지. 그래서 사인 알파가 K야. 그러면 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K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어야 돼. 여기가 지금 알파야. 이 거리가 알파겠지. 이건 선대칭적 생각이고, 요렇게 넘어가는 것은 점대칭 생각이야. 여기서 이리 넘어가는 거야. 에? 그러지? 요 간격과 이 간격이 같으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은 절대값이 같은 마이너스 K가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중요한 생각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지금 사인 하면서 코사인 다 한 거야. 코사인의 특징 몇 가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사인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 모양하고 이 그래프 모양이 똑같죠. 위아래만 바뀐 거고. 그렇지? 얘가 절대값 붙이게 되면 주기가 달라집니다. 모양이 똑같으니까 절반으로 바뀝니다. 알겠죠? 자, 이 모양이 다 똑같으니까 우리는 이 모양에 대한 분석만 잘하면 다 분석이 어느 정도 다 된 거야. 이 모양만 분석하면 됩니다. 모든 그래프가 이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어. 이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요. 됐어요? 뭐만 차이가 날 거냐면 얘가 옆으로 늘어났냐, 좀 줄어들었냐, 위로 늘어났냐, 줄어들었냐의 차이야. 그러면 따지고 보면 다 닮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닮음.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라는 소리냐면 여기가 지금 90도야. 2분의 파이. 그러면 우리가 단위원서 했듯이 첫 번째는 뭐야? 4분의 파이가 있었죠. 4분의 파이가 있겠죠. 이 간격이 어째 또 똑같다 이 말이야. 1대1이라고 이렇게. 이해됩니까? 여가 4야. 그러면 여가 1, 2, 3이라고. 뭔지 알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4분의 파이에 대한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놈의 y좌표는 얼마다? 2분의 루트 2가 된다 이거지. 얘가 1이었을 때. 그렇지? 얘가 2배로 늘어났어. 그럼 거기 위치는 어떻게 돼? 2분의 루트 2의 2배라고. 뭔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파이와 우리가 알고 있는 각들의 관계를 2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의 관계만 이해를 하면 돼요. 2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는 절반 관계, 1대2 관계고, 그러면 여 거리와 절반 간격, 여가 8이고 여가 4야. 그럼 똑같은 성질이 발생한다 이 말이야. 엄마 이해됩니까? 비율 관계. 4분의 파이는 이제 놔두고 이제는 30도, 60도, 90도가 있잖아. 걔는 뭐 등분? 3등분이 됩니다. 이렇게 3등분이 되죠? 3등분이 된다고요. 90도, 60도, 30도야.
3등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2, 4, 6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의 각에 대한 두 개의 각에 대한 P하고 얘의 B는 똑같은 형상이 발생할 거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야. 3등분 되는 점, 요 3등분 되는 점이 요가 얼마에서 2분의 1이었죠. 다시 3등분 되면 요가 뭐야? 2분의 루트 3이었죠. 됐습니까? 그러면 1대 1대 1, 2분의 1, 2분의 루트 3,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역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 요걸 알려주고 요걸 질문하는 경우도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됩니까? 하나만 뜯어온 겁니다. 비율은 안 맞습니다. 여기가 10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여기 15라고 0, 10이라고. 그럼 여기는 얼마야? 3분의 10이라고. 어떤 느낌, 말인지 알겠니? 요거에 대한 1대1의 비율을 갖고 있는 비율이 있을 거고. 뭔말 이해됩니까? 여기가 5야. 여기 얼마야? 계산 안 해도 돼. 그냥 식으로 말하면 돼. 우리가 뭐 연산하자는 소리가 아니잖아. 어차피 생각을 해서 연산할 거 아니야. 얘는 2분의 루트 2의 10배 하면 된다고. 반단. 어떤 비율 관계에 대한 얘기는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면 요것이 주기가 달라지든 폭이 달라지든 간에 그 값을 구한 특수각에 대한 얘기는 다 된 거라고. 알겠어요? 시계딱 굳이 대입하지 않고 그 비율 관계만 이해를 하면 그 위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어차피 2등분점 아니면 3등분점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 값에서 결정이 되겠지. 질문한다 하면 특수학에서 물어볼 거니까.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요? 뭐 어려운 생각 아니야 지금. 요걸 생각을 하면 그래프가 좀 만만해지는 거야. 사인은 어렵게 생각, 코사인 어렵게 생각하지 말란 소리야. 알았어요? 그림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여가 10이야. 여가 뭐 예를 들어서 15야. 그럼 요 위치 얼마야? 물어보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지금? 뭐라고? 요 간격이 절반이니까 우린 생각에 30도라고. 30도는 90도의 3분의 1이라고. 그럼 요놈의 3분의 1이라고. 그럼 3분의 5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럼 이 점이 지금 3분의 5야. 됐어? 자, 어떻게도 이용되는 거냐면 요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네. 요걸 물어봐. 요건 어떻게 되겠어? 요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잖아요. 요걸 물어보는데 그럼 요거의 3분의 1이 이거고 우리가 답은 3분의 2가 되겠지. 이 거리의 3분의 2. 10의 3분의 2.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되지? 이 비율 관계만 이해하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 이 그래프를 그려봐가지고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 그렇게 어려운 생각 아닙니다. 이건 비율 관계. 가로 비율에 대한 세로 비율에 대한 생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프는 다 닮음이라 생각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그래프가 좀 달라지더라도 이쪽 도형적인 생각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도형적인 생각. 알겠어요? 도형적인 생각은 충분히 풀 수 있다. 주기, 대칭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이거야. 다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코사인에 대한 얘기는, 자, 코사인 포인트는 어디냐면 코사인 포인트는 마찬가지로 이 점입니다. 코사인 포인트는 이 점. 어떻게 찾냐? 가운데 라인 긋고
가운데 라인 긋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요거에서 보조선 라인을 그으면 돼요. 보조선 라인을 그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이 포인트야. 원래 원점이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다음은 탄젠트는, 자, 탄젠트는 어떤 식으로 그렸냐면 요 점의 좌표가 1, 탄젠트 세타입니다. 요 점의 좌표가 1, 탄젠트 세타야. 여기서부터 이 점이 1, 0이었잖아. 1, 탄젠트 0이야.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서 한 거야. 이렇게 올리면서 각을 키워가면서, 그래서 90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리다 보니까 각은 계속 커지면 탄젠트는 계속 커지더라. 무한대까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탄젠트 음수가 되면 뒤로 떨어지겠지. 이거는 되겠지. 그럼 이쪽 각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넘어서 가는 거야. 90도 없어. 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 위치는 마이너스 1, 얘는 탄젠트 세타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이것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야. 아, 탄젠트 세타긴 뭐야?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래서 얘가 90도 넘어가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에서 양수가 되는 거야. 그건 그런다 하고 놔둡시다 일단. 요것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탄젠트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그릴 거냐. 탄젠트 그리는 방법은 일단 요거 라인 중요하고요. 이 라인 중요하고 요 보조선 라인 그릴 거고, 보조선은 굳이 구하지 않고 됩니다. 우리가 이건 시작점을 생각하니까 그립시다. 여기서 탄젠트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 점 찍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이런 식이 그리지 않아. 됐어요? 이 점 찍고 왼쪽 점근선, 오른쪽 점근선, 그리고 그 간격만큼 다시 점을 찍고 간격만큼 점근선, 점 찍고 점근선. 이것만 있어도 돼 실은. 그 다음 그래프는 뭐 이렇게 해든 뭐 짝 그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어차피 계산은 우리가 따로 할 거니까. 우리는 그래프 그리더라도 정확하게는 안 보입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탄젠트를 난 정확하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비율관계, 탄젠트 비율관계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2분의 파이지. 그럼 절반이 4분의 파이입니다. 4분의 파이 이 라인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된다. 요것만 잘 지켜주면 돼. 요것만 잘 지켜주면 되지.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보통. 알았어요? 그래서 탄젠트에서 신경 쓸 것은 점근선이야. 탄젠트에서 신경 쓸 것은 뭐야? 점근선. 점근선 문제는 항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점근선은 어디 있냐 봤더니 얘가 0,0이 포인트지. 포인트 뭐야? 0, 파이, 2파이, n파이네요. 맞나요? n파이 맞죠?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점근선이 있네. 그래서 점근선은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또는 어떤 책 보면 마이너스가 있던데요.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파이, 2파이, 2분의 파이, 2파이, 2분의 파이. 이해되시죠? 알겠어요? 그럼 이 식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이거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하면 n은 정수야. 정수 몇 번 이 말이지. 2파이가 주기입니다. 2파이가 주기야. 2분의 파이가 주기의 반, 절반입니다. 주기의 반이야. 알겠어요? 얘는 평행이동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포인트가 의미하는 게 이거고요. 어디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만 바뀌어. 위로 움직이는 건 안 바뀌어. 정근선 위로 움직이는 건 안 바뀌고 오른쪽 X축 평행이동이었습니다. X축 평행이동.
그 x축 평행 이동한 것을 p 잡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돼. 거기에서부터 주기 정수 플러스 반주기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안 보이네. 탄젠트가 안 보여. 써볼게요. 요거로 보고 한번 써볼게요. 요거 일단 주기 얼마입니까? 주기 b분의 파이야. b가 양수라 보면 포인트 얼티면 포인트 마이너스 b분의 c, d죠. 그러면 점근선이 어떻게 되냐? x는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이 점이 시작점이야. 마이너스 b분의 c. 그럼 뒤에다 적을 거야. 주기의 정수배 더하기 또는 빼기 주기의 절반 마이너스 시작점 이렇게 되는 거죠. 못 외웁니다. 이거 못 외워. 이 식을 못 외워. 이 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개념상. 알았어요? 방법을 외우는 거라고. 시작점이 있을 거고 주기의 정수배하고 그 절반의 점근선이 놓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탄젠트 그릴 때 뭐부터 찍었다고? 포인트부터 찍고 됐어요? 포인트 찍고 포인트 그 중간에 점근선 포인트 절반 점근선. 그래서 포인트에서 절반 주기만큼 오른쪽으로만 가면 돼. 왼쪽으로도 상관없지만 주로 오른쪽. 식이 음수 나오면 왜 음수 나왔지 하지 말고 왼쪽에 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번 주 숙제가 어디까지 였죠? 상가함수 스텝 1까지 였나요? 스텝 2만 숙제를 해줬습니다. 스텝 2에 상가함수 스텝 2가 숙제입니다. 지수함수 안 한 것은 다음 주에 연결할게요.